그래서 치료 단계를 보면 일단 증상이 있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제 내원을 하시면 약물이나 물리치료, 주사 이런 걸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반응이 없으면 이제 보통 MRI 찍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MRI가 퇴행성 관절염에서 그 원인이 되는 연골과 연골판의 이상을 알아보는 좋은 검사긴 하지만 비용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일단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고 여기에 반응이 없으면 우리가 주로 MRI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이든 주사든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데 엑스레이를 찍어서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누지만 이 단계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연골과 연골판에 대한 이상 여부는 엑스레이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주로 문제가 되는 연골과 연골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MRI 그 상태를 보고 어떤 식으로 심하게 진행이 돼 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거나 이제 회복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MRI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릎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무릎에 이제 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있고 연골이 덮여 있는 두 뼈 사이에 연골판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 연골과 연골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서는 이런 이제 뼈는 보이게 되지만 연골판과 연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MRI를 찍게 되는데 MRI는 이제 우리 이제 몸의 무릎을 단면을 잘라서 그 단면의 모양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자른다는 게 사과 있으면 사과 이제 반 잘라서 겉에서 보는 거 말고 씨하고 이제 속 살이 보이듯이 이렇게 자른 단면을 보게 되고 이제 MRI라는 게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지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자기 공명 영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기라는 게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수소가 있으면 그 수소에 있는 원자가 어떤 강한 자기장, 자석의 자기장을 주면 이 수소 원자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틀게 되고 그 자기장을 이제 꺼주면 이게 서서히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방출의 정도를 우리가 받아서 그걸 이제 영상으로 만들게 돼서 그 우리 몸에 들어있는 연골뼈, 뭐 연골판에 있는 수소의 함량에 따라서 이 나오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받아서 영상을 구성을 하게 되면 그 모양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MRI 영상을 통해서 그 단면의 모양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엑스레이에서는 그냥 이 찍었을 때 투과되는 뼈만 보이게 되지만 MRI를 찍게 되면 물론 이제 투과되는 거에선 전반적인 모양을 개략적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이 단면을 자른 모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을 다 보여줄 수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 단면에 있는 근육도 보이고 인대, 전방 십자인대도 보이고 여기 뼈 그리고 또 뼈 여기 보면 뼈 끝에 덮여 있는 연골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에 연골이 보이고 그 뼈하고 뼈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판이 이렇게 검게 안쪽에 바깥쪽에 이렇게 단면으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보면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에서 손상이 주로 생기고 주로 그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는 연골과 연골판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면에서 본 이제 MRI고 측면에서 본 걸 보면 이쪽 부분이 앞쪽이고 이쪽 부분이 뒤쪽이고 마찬가지로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있으면 MRI에서 인대도 잘 보이고 뒤에 오금 쪽에 있는 근육이나 혈관, 신경도 잘 보이고 우리가 관심 있는 뼈에 덮여 있는 여기 하얗게 보이는 연골이 이 MRI에서는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게 잘 보이고 이 위에 있는 대퇴골 뼈에 끝에 이렇게 하얗게 덮여 있는 이 연골이 MRI를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떨어져 있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보이는 면에서 연속성이 떨어져서 쭉 연결되어 있지 않고 중간이 떨어져 나가 있는 게 보게 되니까 우리가 연골이 어느 정도 손상이 있는지 떨어졌는지 잘 붙어져 있는지를 이제 MRI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연골판의 파열이 어떤 양상으로 보이게 되냐면 위에 있는 뼈하고 아래에 있는 뼈에 이건 이제 사체의 단면이고 이걸 MRI 찍어보면 뼈가 보이고 여기 하얗게 덮여 있는 연골이 이렇게 보이고 밑에 있는 뼈도 연골이 보이고 요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판이 이렇게 검게 보입니다. 그래서 검게 보이는 건 정상적인 거고, 이 검게 보이는 부분에 하얀색 선 같은 것이 보이게 되면 그 하얀색은 이제 비었다 떨어졌다는 걸 의미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파열이 있는 경우 하얀 선이 여기 뼈하고 뼈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판에 하얀 선이 보이면 우리가 연골판의 파열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판에는 여러 형태의 파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연골판의 파열을 보면 우리가 여기 보이는 선처럼 보이는 경우, 삼각형으로 보이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MRI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 환자를 뭐 절개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MRI 검사를 통해서 그 연골판의 상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파열이 있는지, 파열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파열이고 어떤 형태인지, 그거를 MRI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MRI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관절 내시경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파열이 있는 양상을 MRI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연골판 말고 연골도, 이게 이제 무릎을 이제 이거는 앞면이고 옆면이고,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밑에서 위를 쳐다본 이제 그런 모양이 되는데, 이쪽 부분이 앞쪽, 앞에 슬개골이라는 앞쪽이 되고, 이쪽 부분이 오금 쪽, 뒤쪽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슬개골에 이렇게 연골이 덮여 있고, 여기 대퇴골, 여기 뼈에도 여기 연골이 덮여 있어서 두 뼈가 만나는 관절 부분에 연골이 있는데, 이걸 이제 MRI를 보게 되면 여기 뼈, 여기 보이는 뼈, 엑스레이에서는 이런 이제 연골들이 안 보이죠. 근데 이제 MRI를 보면 이 뼈에 이렇게 얇게 덮여 있는 연골이 정상적으로 잘 보이고 있고, 근데 여기서 보시는 걸 보면 덮여 있는 연골에 중간에 하얗게 비어 있고, 이 부분은 여기 연골이 떨어졌다, 연골이 손상을 입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절 내시경을 들어보면 여기서처럼 정상적으로 보이는 MRI에서는 이렇게 위에 있는 슬개골, 이 뼈가 이제 연골로 잘 덮여 있고, 아래쪽 뼈도 연골로 잘 덮여 있고, 또 이제 이런 경우 이제 4단계 연골이 다 떨어져 있는 경우에 그 뼈를 실제로 관절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물렁뼈가 떨어져서 그냥 뼈가 노출된 게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MRI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뼈가 연골이 떨어져 있거나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지 않은 이런 부분이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서 증상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약이나 물리치료나 아니면은 뭐 주사나 이런 걸로도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 증상 완화를 위해서 치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MRI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물렁뼈가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여기 봐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골 잘 덮여 있고 연골판이 잘 있지 않고 여기 연골이 다 떨어져 나가서 노출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 연골이 이만큼이 다 떨어져 있고 연골판도 깨끗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를 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MRI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서 어떤 보존적 치료 이외에 어떤 그 추가적인 치료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MRI 검사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까 보여드린 그 연골판에서 하얀 선이 보이는 거, 그리고 연골이 보이는데 중간에 결손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치료를 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들은 무릎을 많이 째지 않고 관절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뼈에 연골이 이만큼 떨어진 건데 이 부분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관절 내시경이 아니고 그냥 째서 봐야 되면 그냥 이 살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잴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이게 그냥 이 부분만 보이는 걸 그냥 떼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절개를 해서 노출을 시킬 수밖에 없고, 관절 내시경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수술적인 치료를 할 때는 이렇게 크게 절개를 하고 노출시키고, 또 뼈하고 뼈 사이에 연골판이 들어있는데 이 연골판 요 뒤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째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손을 써서 수술할 때는 이걸 하기가 굉장히 좁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절 내시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째지 않고 이 부분은 카메라를 통해서, 이 부분은 기구를 넣는 통을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구멍, 여기 또 물 빠지는 한 세 부분을 얇게 째서 한 1cm 정도 째서 우리가 그 부분의 이상을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조치들을
어떤 수술적 조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에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이제 그 일들이 있고 치료들이 있고 그 치료가 가능하게 된 거는 우리가 이제 째지 않고 관절 내시경이라는 이런 이제 어떤 기술, 수술적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치료의 목적들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